문재인 정부의 국정 전략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는 가운데 이른바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와 연관성이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아직 규정된 상황은 아닌데요. 보건복지부가 최근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가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정부 국정전략의 이론적 토대와 과제가 공론화된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채택하고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를 50년 이상 끌어온 선성장 부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한림대학교 성경륜 교수는 고용과 분배의 문제가 갈수록 불거지고 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을 극복하려면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대한 임금 약탈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하고 경제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임금 약탈이 광부백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만큼 기업의 기업 소득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기업은 현금을 쌓아놓고 계속 쌓아놓는 거고,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 우리가 듀얼 이코노미라고 할 때 상층 대기업이고 노조가 잘 조직되고 이 영역 이외에 비정규직, 임시직 수많은 이 영역은 이런 약탈에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봐야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 문제와 별개의 문제겠습니까? 75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지난 동안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소득 분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기업하고 상층 소득자들 중심으로 갔다. 포용적 성장이라고 할 때는 이 유사 개념이 임금주도 소득주도가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할 때는 여러 복합적인 이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소득 분배 개선, 인적 자본 투자, 일자리 문제, 또 구조 조정을 통해서 산업 구조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 그 다음에 조세, 사회보장까지 이런 대단히 넓은 범위에 있어서 혹은 전면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성장 모델을 볼 수 있겠죠. 한국은 자영업 분야,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25, 26%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임금 노사관계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고려하에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했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을 돌아봤더니 소득이 올라도 소비는 증가하지 않았다며, 이를 극복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되려면 미래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보편적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락된 사람들인데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영업이 탈락된 사람, 임금 노동에서 탈락하면 기본적으로 서구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나 장애보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소득을 보전해주는데,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97년 이후에 한국에서 자영업은 임금 노동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면, 소득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소득의 평균 소비 성향이 다 감소했다는 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이런 모습이 한국의 현실이고, 또 소득이 증가한 것 꼭 뭘 하느냐. 이게 증가한 소득으로 소비에 써야 되거든요. 한국은 뭐 하냐면 빚을 갚아요. 자기가 진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만들어진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임금이 높아지고 사회지출을 통해서 가청소득이 증가하는데 그게 소비에 쓰이지 않고 빚을 갚으면 소득주도 성장이 작동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한국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튼튼한 기초보장, 그러니까
보편적 수단들을지 보편적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통제 이것이 가능해야 비로소 소득주 성장을 통해서 임금을 상승하고 사회 지출을 증가했을 때 이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편 연세대 최영준 교수는 포용적 복지가 실현되려면 증세에 대한 논의와 그에 맞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움푹 패여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 패여져 있는 곳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큰 논의들이 아직은 좀 부재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큰 곳을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증세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의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지금 이런 논의가 별로 되지 않고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로 그 백업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또 포용적 복지를 하자라고 하면 이게 과연 될까? 선성장, 후복지라는 패러다임으로 일관해온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그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달콤한 열매를 우리 국민은 맛볼 수 있을까? 그 전제 조건과 과정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필요해 보입니다.